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탄핵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건데요. 이제 상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소추안이 또 가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의회 난동 사태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선동을 했다는 건데 근거 어떤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로 해주겠다라는 그 대가로 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그 차남 헌터 바이든을 부패 혐의로 조사해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법 방해가 그 가장 큰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선동 혐의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발의가 하면서 탄핵 소추안 4쪽짜리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1월 6일 날 그 의회에 난입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군중들을 향해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설에서 아주 명확하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의회로 전진해라. 그런 표현들을 분명히 써서 폭동을 조장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대선이 끝난 후에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잘못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이 부정 선거다라고 거짓을 얘기했다라는 게 그 소추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례로 조지아 국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대선 결과를 뒤집어라라고 그런 압박을 하는 사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1월 6일 그 사건은 미국민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나서서 다시 한번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싸우자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이 거짓 선동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위대 의회 난입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서 한 연설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네,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싸웁시다, 맹렬히 싸웁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주요 근거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이 찬성이 232표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10표 나왔다는 점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222대 공화당 211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결은 확실했죠. 관건은 과연 공화당에서 얼마만큼 이른바 반란표,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20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10명이 공화당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10명도 적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10명은 많은 거고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초당적인 그런 탄핵에 대한 투표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의원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여당에서 이 대통령 탄핵해달라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런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인물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예, 10명의 출신과 이름은 다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리즈 체니라고 와이오밍주의 하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하원의 서열로는 3위에 해당이 되고요. 공화당 의원 총회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특히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은 아버지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아주 막강한 부통령이다, 실세 부통령이다라고 이미 알려진 딕 체니 그 부통령의 딸이고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죠. 근데 이 리즈 체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지는 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7월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리즈 체니 의원을 개인적으로 계속 비판을 했고요. 이번에도 아까 말씀 나눈 그 연설, 그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리즈 체니 의원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화당의 핵심 인사, 3위에 해당하는 핵심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고 또 결국은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 문턱 넘어선 건 두 번째입니다. 뭐 과거에도 이렇게 두 차례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탄핵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868년에 앤드류 존슨 당시 대통령이 탄핵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 널리 알려진 거는 74년에 리차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하원 탄핵 표결 전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8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상원은 부결됐고 뭐 잠깐 말씀드린 2019년에 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있었는데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또 통과가 된 그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상원의 판단이 관건이 될 텐데 뭐 조금 전 얘기하신 것처럼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 위기에 몰렸다가 그냥 자진 사임을 했고 한 표 모자라서 자리를 지켰던 존슨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상원이 100석이고 이 중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67석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인데 상원 의석은 공화당, 민주당이 5대 5입니다.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이 더군다나 퇴임 후에 아마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 예.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7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는 한 4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13명 이상이 더 나오기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1월 6일 난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아주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화당에서 그 나름대로 존경받는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죠.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긴 하지만 여전히 글쎄 17명이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 상원의 판단 시점도 중요할 텐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취임식이 오는 2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뭐 19일까지는 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퇴임 뒤에 이제 이 탄핵안 논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라든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19일까지 소집을 하지 않겠다 얘기를 하면 이것은 20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 이걸 상원에 언제 보내는 거는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 낸시 펠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새 정부, 그러니까 20일 날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정도 지나서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가 상원으로 보낼 수가 있다, 승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간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 해갖고 야당도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고 미 언론도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탄핵을 보내면 상원으로 보내면 이 100일 동안 내나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새 행정부가 출범해서 자리를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퇴임 100일이 지나서 이 탄핵안을 이제 상원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이렇게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어떤 실익이 있는 겁니까? 글쎄, 그 퇴임 후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번 대선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비록 낙선을 했었다라는 결과를 봤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지지하는 그런 또 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2024년 출마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을 확실히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을 민주당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꼭 탄핵을 해야 그 트럼프 대통령 2024년 재출마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전헌법 14조 3절에 보면 폭동 반란에 가담했거나 원조를 제공한 자는
그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물론 이 규정이 여태까지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1월 6일 날 이 의회 난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탄핵 소추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난입 사태를 규탄했거든요. 이게 뒤늦은 후회 내지는 일종의 대응으로도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후회인지는 좀 판단의 여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폭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일체 언급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선거를 잘 승복하는 모습들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공화당 상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탄핵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서 통과 전망 같은 경우는 17표나 이탈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번 탄핵안 가결로 앞으로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미국의 분열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국면으로 들어간다면은 분열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A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8일 9일 날 했던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응답자의 56%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43%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이 민주당, 공화당 지지층에서 응답이 아주 극렬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84%는 트럼프가 축출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공화당원은 83%가 트럼프를 임기를 마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미는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다면 여전히 양극화된 미국의 사회상이 그대로 또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의 혼란을 우리가 또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